자, 54번, 60번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자, 54번 영업사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 강사 강연료라고 나왔네요. 요 강연료가 여러분들 교육 훈련비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현금 지급법 기타 소득은 원천 징수 내역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기타 소득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기타 소득은 여기 주어진 대로 본다면 기타 소득 금액은 총액에서 지급 총액에서 $300만원이죠. 300만원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급 총액의 몇 프로라고 얘기했습니까? 80%라고 했죠. 원래 60%인데 여기 필요하면 80%하고 80% 하겠습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80%를 빼준 금액이 요것이 여러분들 얼마 나오나? 그러면 80%니까 60만원 나오죠. 그렇죠? 60만원. 이게 60만원 나오죠. 요 60만원에 나온 거에다가 곱하기 여기에 소득세율 20%를 계산해주면 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한 금액은 60만원에다 곱하기 12만원 나온 거네요. 12만원에다가 또 곱하기 10%. 요게 소득세예요. 그럼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곱하기 10%. 그러면 12만원 10%면 12,000원이죠. 12,000원은 지방소득세가 되겠죠. 그래서 132,000원의 예수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기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분기한다면 차변에 여기서는 교육 훈련비가 되겠죠. 교육 훈련비 여기 영업부니까 800번대 판이고 얼마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대변에 예수금으로 얼마 빠뜨렸습니까? 예수금으로 합쳐서 132,000원을 제한 나머지만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인가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죠? 현금 계산해서 286만 8천원입니다. 이렇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55번 거 우리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 우리 얼마죠? 1년 이내 만기가 되어서 원금 1,000만원과 예금이자 40만원을 이자소득세에서 원천 징수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예금이면 만기됐으니까 이 이자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왜? 지금 소득세 낸 거니까. 자, 그래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분괴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차변에 먼저 보통예금으로 원금 탔겠죠. 보통예금 얼마? 1,000만원 탔고 1,044만원이네. 1,040만원. 대변에 정기예금. 정기예금의 원금이 얼마야? 1,000만원이죠. 자, 이렇게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원천징수 56,000원을 뭡니까? 뗀 금액이 보통에 들어왔죠? 이 원천세금이 선납세금이에요. 선납세금 얼마?
56,000원을 넣어주니까 56,000원이 빠지니까 여기가 34만 4천이 되겠네.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 수익이 얼마? 40만원 발생한 거죠? 이렇게 발생해서 10만 4천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 손납세금이라는 거, 이자 수익 발생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56번 강사상세부터 제품 얼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소보험을 3천만 할인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번 얘기할게요. 받을 어음을 할인하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고요. 외상 매출금을 할인하면 매출 할인이 되겠죠. 또 외상 매입금을 할인하면 대변에 매입 할인이 됩니다.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자, 보셔서 여기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 약속헌업이 할인해서 할인 얼마 70만원을 자네가 보통 입금되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3천만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보통예금으로 뭐가 제외했어요? 할인율 뺀 거니까 2,930만원만 들어왔네요. 2,930만원 이렇게 들어왔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받을 어음이 얼마? 3천만원 이렇게 됐고요. 자, 어느 쪽이 모자르죠? 차변이 모자르죠? 여기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얼마? 여기서는요 매출권, 처분, 손실 70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참고로 어음을 할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 어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모든 재비용도 여기는 포함시킵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다 포함시켜. 어음을 할인할 때 수수료 들어갔어? 수수료 비용 별도로 처리하면 안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에 포함해서 분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습니다. 좀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만 고른 거예요. 이게 57번 거 영업직 직원들에게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한 후 강사료를 50만원 지급했대요. 강사료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교육훈련비가 되겠죠. 원천세 3.3% 떼었다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3.3%니까 50만원에 3.3%면 16,500원만큼은 예수금이 되겠네요. 그러면 차변의 분계가 교육훈련비 50만원, 대변의 예수금 16,500원, 나머지는 우리가 3.3% 띄었으니까 50만원 곱하기 3.3% 해서 16,500원 나오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16,500원이니까 48만 3,500원인가요?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교육훈련비 여기는 뭐예요? 판이죠. 자, 이렇게 가신 거고요. 58번 거. 정기의 미국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얼마? 50만원과 이자 얼마가 나왔습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차입금 대한 이자, 이 이자는 이자 비용이 됩니다. 항상 이자는 상한시 환율로 해야 돼요. 항상 이자 비용의 환율은 항상 상한시 환율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전년도 외화 장기 차입금 $50만 곱하기 이율이 전년도 기준 한제는 1,100원이었어요. 계산한 금액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1,100만 원이 55억 5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전년도 외화 장기 차입금이 5억 5천만 원인데 요거를 보니까 지금 상환한 거예요. 상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환한 것이 외화 장기 차입금은 상환할 때는 1,050원으로 계산해야죠. 1,050원으로 계산하니까 요게 5억 2,500인가? 5억 2,500? $5억 2,500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여기에 이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상한시란 말이야. 그렇죠? 이자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이자가 '차입시 이자가 15,000달러 곱하기 1,050원으로 계산해야죠. 그러면 계산기 두들겨야 되겠네. (15,000원) 곱하기 1,050원은 1,575만원이네. 1,575만원이 이자가 된 거네요. 그럼 갚는 거는 우리가 얼마를 갚겠습니까? 다 합쳐서 두 개 합쳐서 갚아야 될 돈이 이거잖아요. 갚아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더해서 합계가 5억 4천 75만원 이렇게 돈을 내가 해줘야 되겠네요. 보통예금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던 거야. 그럼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서는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얼마 있었죠? 원래는 5억 5천
이거를 갚은 거잖아요.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얼마 합쳐서 5억 4,075만 원을 갚았네요. 자, 갚으면 자, 여기에서는 이자가 또 발생했겠죠? 이자 비용 계산을 따로 해야 되겠네. 이자 비용은 여러분들 얼마 15,000원달러에 1,575만 원이죠? 이자 낸 거니까 1,575만 원을 보고 나머지 어느 쪽이 모자르냐는 얘기죠. 차변이 모자르나 대변이 모자르나. 대변이 모자르죠? 그러면 외환 차익이 생기겠고, 만약에 차변이 모자르면 외환 차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준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2,500만 원이 나오네요. 계산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 중요한 것은 외환 환산 손실은 결산 때만 쓰는 거예요. 외환 차익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님들이 환율 계산을 잘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대로 한번 해드렸으니까 조금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9번 거 볼게요. 생산직 사원의 공길동에 퇴사하여 퇴직금 600만 원 중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해서 11만 원이야. 그러니까 퇴직소득세가 10만 원, 퇴직 지방소득세가 만 원이라고 가정한다고 봅시다. 자, 그럼 요거는 분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의 퇴직급여가 되겠네요. 퇴직급여 얼마? 600만 원. 대변에 소득세 예수금이죠. 예수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11만 원 하고 보통예금으로 11만 원 빼주니까 589만 원 이렇게 이루어졌겠네요. 자,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기 보세요. 퇴직금 총 충당부채가 400만 원 있었대요. 있었으니 요 퇴직급여 요거는요 400만 원은 빼고 뭐로 들어가겠습니까? 여기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부채가 400만 원 있었대요. 400만 원 하고 나머지가 여기에서 퇴직급여 얼마가 발생하겠습니까? 200으로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는 거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었으면 그냥 퇴직급여로 분계하고 이 퇴직급여는 생산직이네요. 그러면 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이런 식이에요.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60번 거. 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였던 일기 예정 신고시 부가세 미납분이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지급 세금 미납분이 얼마 나왔어? 이렇게 100만 원 납부했대요. 100만 원 내가 납부를 해도 못했대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9,000원이 했대요. 요 가산세는 세금과목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당연히 요 세금과목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보시자면 차변에 여기서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먼저 쓰겠습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이 됩니다. 요게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요게 500이라고 보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요게 매출세액이에요. 요거는 6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발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부가세 발생 시 분계는 이렇게 돼요.
부가세 발생 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부가세 정리하잖아요. 부가세를 정리할 때는 정리 시 분계가 바뀌어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대금금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 원래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에요. 그리고 매출세액이 이쪽에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됩니다. 다음에 할 것 때문에 지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대금금은 요거는 매입세액입니다.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여기가 미납한 세금이 여기가 미지급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대요. 요게 미지급 세금이에요. 요게 납부세액이죠. 요게 100만 원을 지금 못한 거야. 내가 역순환한 거야. 그래서 부가세를 지금 납부하시는 거야. 납부 시 차변에 미지급 세금 요게 납부세액의 원래가 제대로 납부 못했다는 거야.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뭘로 납부했다고 그럴까요? 보통예금으로 100만원 이렇게 납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미지급 세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미지급 세금 요거 나온 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납부세금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고요. 근데 거기 늦게 나니까 세금이 붙었죠? 그 세금 붙은 게 여러분들 세금과 공가. 세금과 공가 요게 가산세예요. 가산세 요게 얼마? 가산세가 9,000원입니다. 요렇게 요거는 뭘로 납부했대? 보통이 납부했대죠? 그럼 여기다 보통예금 더해주면 되지 뭐. 여기다가 9,000원 해주면 요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납부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생될 때, 정리할 때, 납부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더 중요한 범위는 뭐냐면 요 발생될 때는요. 가지각들이 있다가 정리할 때는 아무 때나 정리되는 게 아니죠. 정리할 때는 요거 며칠날 정리하는 거다. 항상 3월 31일 6월 30, 9월 30, 12월 31일 정리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정리할 때는 이렇게만 정리하는 겁니다. 납부할 때는요. 어떻게 납부합니까? 납부할 때는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익년 1월 25일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납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4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25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날짜는 부가세가 이건 정리는 정해져 있어요. 발생되는 거는 뭐 그때마다 바른테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서 전체 한번 다 훑어드린 거고요. 답안이 틀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보시는데, 요게 다 지금 이게 다 일로 가야 되는데 대변께 다 이쪽으로 왔어. 뭘 잘못하셨나 봐. 그래서 요것도 요 대변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다 대변으로 가야 돼요. 이런 거. 요것도 부가세 예수금도 대변을 가야 되고, 이것도 다 틀렸어요. 아시고, 요것도 자기 처분이익도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요거는 상계 처리된 거죠. 요건 아닙니다. 요건 놔두시고요. 요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는 뭐 지금 나온 그대로 여러분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것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보통예금도 이쪽으로 대변 쪽으로 다 가야 됩니다. 요 현금도 참 다 이렇게 됐네. 편집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됐으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내가 얘기하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분계가 여러분들 다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산에 여러분들 들어갈 겁니다. 이 결산은 여러분들 좀 잠깐 하고 쉬는 시간 갖고 마지막도 한번 할 텐데, 이 결산은 여러분들이 항상 주어질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결산은 항상 현재가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저번 연도, 그 다음에 차기는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결산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재무상태표로 이월돼야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 비용과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비용과 수익을, 이 비용은 내가 지급한 것은 자산으로 처리가 되고 수익은 부채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셔서 여기 보시면 결산 자료 여기서부터 꼭 하셔야 될 건데,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요거는 뭐 좀 이따가 여러분들 하실 거 되겠지만, 요거는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먼저 제가 얘기했던 요 부가세 정리했습니다. 요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요 부가세 정리는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이런 거죠. 먼저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550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5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이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 요게 매출세액이에요. $50만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렇게 봤다 봅시다. 그럼 매출세액이 5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차변에 원재료 요거는 330이라고 할게요. 원재료 3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요게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액. 요건 30만 원입니다. 부가세가 10%니까.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요게 33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부가세금은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빼준 게 20만 원을 납부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20만 원 납부하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를 정리한다면 우리가 분계가 요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하신다면 조금 이렇게 와볼게요. 자, 정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요 분계에서 정리할 때는 검정색을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있던 매출세액 있죠? 여기 일로 오는 거야. 정리할 때 얼마? 50만 원. 대변에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 요게 30만 원이 일로 온 거야. 그래서 어느 쪽이 모자라요? 대배에 모자르죠? 그런데 대배에 모자르면 미지급 세금, 요게 미지급 세금이야. 미지급 세금이 납부세액이에요. 요게 얼마야? 요게 20만 원. 이렇게 납부가 된 거예요. 근데 확정 시에는 무조건 전자신고 10,000원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보여준 것처럼 확정신고 10,000원이 있어요. 예정 때는 없어요. 그래서 확정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잡이익이 들어갑니다. 잡이익은 전자신고 10,000원이에요. 무조건. 우리나라 정해져 있어요. 10,000원을 분개해주면 미지급세금은 19만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정리해 주는 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요거는 확정 때만이에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확정 기간에만. 확정에만 여러분들 전자신고 확정에만 10,000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예정 때는 전자신고 10,000원이 없습니다. 1년에 20,0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요번엔 또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맞춰 드릴게요. 매출세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매입세액은 이렇게 나왔는데 매입세액은 800만원이라고 보자. 700만원. 그럼 요건 70이죠. 그러면 77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납부할 세금은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정 색깔로 하겠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럼 부가세 수금은 50만원이고 부가대급금은
70만 원이 됐잖아요. 70만 원. 아유, 그러면 요쪽이 모자르네요. 요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수금. 여기가 환급세액이에요. 얼마? 40만 원. 아니, 얼마죠? 70에서 50 빼주니까 2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아유, 어떻게도 금액이 똑같이 됐네. 에이, 800만 원 할게요. 800에 80만 원. 그러면 88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얼마? 매출세액은, 매입세액은 80만 원이 되겠네.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3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비익이 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는 환급금은 얼마가 되겠, 여기는 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된다고 하고, 만약에 확정이 아니다, 예정이다 그러면 전자신고 만 원은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거는 납부할 세액이고 여기는 환급세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참고로 알아둘 게 좀 많아요. 여기에서는요,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여기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면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근데 이 부가세 대급금이 조금 골치가 아파요. 대급금. 그래서 이 대급금은 좀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그대로인데 이 매입세액은요, 이거는 17번 세액입니다. 요거는 9번 세액이고요. 여기에 내용물이 좀 달라요. 여기 내용물이 15번, 나중에 번호 얘기하겠습니다. 15번에 여기 매입 세액입니다. 여기는 불공 포함이에요. 포함한 매입세액이에요. 불공 포함이라는 세액이 있습니다. 포함이 있고요. 여기는 그대로 없고요. 그 다음에 16번 세액이 있어요. 16번 세액은 매입의 불공세액입니다. 매입의 불공세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7번에서 이걸 계산해줘서 17번 매입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이 계산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매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 두 개를 합산해서 17번이 나오는 거야. 15, 16번을 해서. 그래서 불공세액이 요게 똑같이 여기에 똑같이 들어오는 거야. 원래가 이렇게. 매입세액, 불공세액을 여기다 빼줬다가 다시 더해줘서 여기에 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더해줬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해준 거예요. 빼줬다가 플러스. 빼줬다가 플러스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산이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요건 좀 분명히 봐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들 뭐가 생기겠습니까? 27번, 27번이 납부세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계산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세액. 그 다음에 만약에 27번에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미수금으로 처리한 거고요. 요거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을 별도로 해줘야 돼요. 계산은 원래 이건데 계산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요 매입에서는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매입에서 다 불공 더했다가 다시 빼줬다가 다시 더해주는 거야. 여기는 불공을 여기 빼줬다가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 원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나중에는 이런 원칙으로 꼭 가야 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가세 정리는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리한 거를 먼저 조금 해드린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요거 나온 것은 그대로 요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제 문제 나온 미수금은 요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가세 형성이 이런 원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항상 정리와 우리가 발생과 정리는 극과 극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 요거 있는 거 여기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부가대급금은 발생은 차별이 발생했다가 이렇게 대변에 가서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된 거 마찬가지. 여기도 우리가 매입세액도 부가대급금은 이렇게 발생된 게 차변에 있다가 정리할 때는 상계 처리해서 이렇게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발생했던 거 요거 어디로 여기가 아니죠.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 여기 이런 것을 여기로 상계 처리가 된 거죠.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발생하는 건 매출은 대변, 매입은 차변에 발생하는데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이렇게 크로스해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쪽을 메꿔줘서 이렇게 부가세가 정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 10분 하셨다가 다음에 여러분들 손익에 관한 정리,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10분 하셨다가 제가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